당신이 할 거라고 말하는 일 말고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다. 카를 융. 더 이상 마음에 휘둘리지 마라. 더 이상 마음이 핑계를 대고 한눈 팔고 걱정을 늘어놓으며 발목을 잡게 놔두지 마라. 당신은 당신 생각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 행동이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이다. 당신을 가고 싶은 것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행동이다.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순간, 이 시간, 이번 주, 이번 달을 잘 살기 위해서다. 당신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시작의 기술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침대에 누워 걱정만 하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7가지 무기입니다. 지은이는 게리 비숍, 옮긴 사람은 이지연, 펴낸 것은 웅진 지식하우스, 2019년 4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처음엔 독립출판으로 출간되었다가 독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열성적인 팬들을 만들어냈고요.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세계적인 출판사 하퍼콜린스에서 재출간되었고 미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 판매된 책이에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나이에 그 일을 해도 될까? 이 형편에 가능할까? 등등 시작도 하기 전에 많은 핑계를 대며 침대에 누워 고민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시작만 하면 뭐든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막상 시작하기를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매일 핑계를 대며 하루하루 수습하기 급급하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불 속에서 걱정만 하다 핸드폰을 보며 잠이 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말하죠. 뭔가 시작은 해야겠는데 인생을 자꾸 나중으로 미루는 우리에게 이 책은 뼈를 때리는 책입니다. 나중에 할게요. 아니다, 지금 해라. 저는 그 정도로 똑똑하지 못해요. 집어치워라. 저자는 그런 헛소리는 그만두고 행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잠시 배꼽에 앉은 먼지는 그만 만지작거리고 당신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 밖으로 나와 삶 속으로 뛰어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기 내라는 오글거리는 말은 하지 않겠다. 이제 네 인생 좀 그만 망쳐라며 굉장히 직설적이고 때로는 송곳처럼 찌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누군가가 나의 가능성을 믿고 내게 해줬으면 하는 말들, 애써 외면했지만 사실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총 9장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독백을 멈추고 내 안에 진정한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는 7가지 단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는 의지가 있어.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완벽한 기분이 되기를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할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무기력을 벗어던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행동을 끌어내는 책입니다. 무언가 시작하고 싶은데 주저하거나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의 기술 1. 나는 의지가 있어. 당신의 삶은 당신이 참고 싶은 만큼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저것만 아니면 내 삶이 더없이 행복하고 따뜻할 텐데 라고 생각되는, 지금 당신 삶을 망쳐놓고 있는 지독한 어둠의 그림자는 무엇인가? 어떤 문제인가? 다니는 직장이 싫은가? 사귀는 사람과 잘 안 맞는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가? 그래, 좋다. 새 직장을 구해라. 그 사람과 헤어져라. 식단을 바꾸든가 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필요한 도움을 받아라. 간단해 보이지 않는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계약의 무산처럼 내게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 보이는 일조차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는 스스로에게 광범위한 결정권이 주어져 있다.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한 의지가 없다면, 다시 말해 지금의 상황을 기꺼이 참고 견디겠다면 좋든 싫든 그게 바로 당신이 선택한 삶이다. 그렇지만 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당황해서 화를 내려고 하기 전에 내 말을 좀 더 들어보라. 지금의 상황을 변호하려 든다면 사실상 당신은 지금 스스로의 상태가 옳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만둬라. 그렇지만는 없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할 여유가 없다. 가방을 가볍게 꾸려야 할 여행길에 그런 말은 군짐이 될 뿐이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환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다. 에픽테토스의 말입니다. 에픽테토스가 지적한 것처럼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는 당신의 환경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당신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려면 또 그만둬야 할 것이 있다. 운을 그만 탓하라. 남을 그만 탓하라. 외부의 영향이나 환경을 들먹이는 것도 그만둬라. 어린 시절이나 이웃을 그만 탓하라. 위 방법은 내가 이야기할 모든 내용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여러분은 절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남 탓하기 게임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을 탓하는 것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다. 물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장애나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처럼 비극적인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상황에 영향을 미칠 방법은 언제나 있다. 아무리 오래 지속되었고 아직도 출구를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그러려면 먼저 의지가 있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방법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먼저 인정해야 한다.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는 당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들도 있지만 그 사건들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100% 당신 책임이라는 사실 말이다. 매번, 언제나 예외는 없다. 사전에서 의지 또는 의향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 혹은 그런 자질,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의지나 의향은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다. 의지의 시작도 끝도 당신이다. 아무리 당신이 의지를 갖게 만들 수는 없으며 정말로 다음으로 넘어갈 의지가 생기기 전까지는 진전이란 없다. 마침내 의지가 생기고 나면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고 있던 자유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지가 없다면 언제부터였을지 모를 그 지긋지긋한 느낌이 보이지 않는 무게추처럼 당신 가슴을 내리누르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의지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 문장 끝에 그렇지만을 붙일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을 희생자로 둔갑시킨다. 나는 오랫동안 인생 코치와 멘토를 해오면서 복잡한 사연을 수도 없이 들었다. 어두운 과거를 잊고 싶은 사람,
현재가 너무 버거운 사람, 미래에 대한 공포로 절뚝대는 사람도 있다.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들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오해 없이 듣기 바란다. 여러분을 격앙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아니, 격앙시키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의도는 여러분 자신의 잠재력에 불을 붙이려는 것이다. 단순히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훌륭함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잠깐만 이렇게 상상해보자. 당신 인생에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말이다. 띄엄띄엄 소심한 그런 의지가 아니라 대담한 의지.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비가 되어 있고 그에 맞게 행동할 준비가 된 그런 의지. 변화할 의지. 놓아줄 의지. 받아들일 의지. 의욕이 넘치는 진짜 마법 같은 의지. 운명은 의지를 가진 자는 앞에서 인도하고 주저하는 자는 질질 끌고 간다. 세네카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운명을 좌우하든지 운명이 여러분을 좌우하든지 둘 중 하나다. 여러분이 멈춰 서거나 꿈을 댄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하거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인생이 기다리지도 않는다. 여러분이 뭘 하든 인생은 계속된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든 안 맡든 쇼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고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단언의 문장이 바로 나는 의지가 있어이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이 말을 하려면 먼저 이렇게 자문해 봐야 한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한다. 공허한 우주 속에 그냥 남겨질 수 없는 질문이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은 반응을 기다린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질문이다. 진실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나는 스포츠 센터에 갈 의지가 있는가? 나는 계속 미루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두려움을 직면할 의지가 있는가? 나는 연봉을 올려달라고 할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이 형편없는 회사를 그만둘 의지가 있는가? 간단히 말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그만두고 원하는 삶을 살 의지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의지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삶을 피어나게 했다가 시들게 했다가 한다. 의지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스위치만 틱 하고 켜주면 된다. 종종 우리는 자신이 꿈을 대거나 게으르거나 동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러고 싶은 의지가 없을 뿐이다. 우리가 뭔가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이유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다고 이미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성격상의 결함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없어 보이는 그 의지를 일어나게 만들어야 한다. 말하자면 잠재적 의지에 불을 붙여야 한다. 이렇게 가능성을 품은 열린 마음 상태를 만드는 일에 당신은 아주 능하다. 그 옛날 어느 시점에는 얼마든지 손쉽게 그렇게 됐기 때문이다. 젊음의 활력과 동심의 호기심 덕분이었다. 그러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마법과도 같은 상태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됐다.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다. 의지가 크면 어려움이 크지 않다. 잠시만 이 말을 생각해보자. 인생에서 무엇에 맞닥뜨렸는지, 어떤 장애물이 넘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저런 상태의 의지를 만들어낼 마음만 있다면 그게 바로 출구가 되어 노력을 기울이고 조치를 취하고 차질을 감당하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바라는 인생의 변화와 진전을 가져오게 해줄 것이다.
나는 의지가 있어 라는 단순한 문장에 심대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문장이 약속하는 것들을 믿기만 한다면 더 많은 힘과 활력을 얻을 것이다. 이 문장이 주는 약속에 마음을 열어라. 다시 한번 묻겠다. 당신은 의지가 있는가? 당신은 이대로 사는 게 그런대로 참을 만한 게 틀림없다. 쳇바퀴에서 빠져나올 의지가 없는 게 다른 이유 때문일 때도 있다. 이때는 스스로에게 무엇을 묻건 얼마나 자주 그 말을 하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의지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작은 누구보다 잘하는데 끝맺음은 도통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깊이 파고들어 보면 결국 매번 당신은 그냥 그대로 있고 싶은 의지가 강했다는 냉정한 현실과 마주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당신은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의지가 없었고 요요 현상이 오지 않게 살을 뺄 의지도 없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당신은 이대로 사는 게 괜찮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태 바뀌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은가. 당신은 이렇게 사는 게 그런대로 참을 만한 게 틀림없다. 사실 그래도 괜찮다. 지금 이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것은 다른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것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두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변화를 시작할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성격상 결함의 희생자로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 뻔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거기서 벗어날 길도 열린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당신은 현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상상도 못할 미래를 향해 용기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갖지 못한 것에 한탄하지 않고 가진 것을 기뻐하는 자가 현명한 사람이다. 에픽테토스의 말입니다. 변화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말로 표현하고 나면 나라는 존재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빛 한 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과거라는 드라마로부터 내가 해야 할 과제를 분리시키고 나면 더 열린 태도로 문제를 대할 수 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문제의 핵심으로 직진할 수 있다.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힘. 세상을 내가 원하는 듯 보이는 것과 원하지 않는 듯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할 의지가 있는 것과 의지가 없는 것의 렌즈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훨씬 더 분명해진다.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려고 안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부러움, 정욕, 욕망 따위를 내 삶을 더 좋게 바꾸려는 의지로 대체하고 나면 그제야 모든 게 제대로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로 할 의지가 있는 일이 뭔지 이해하고 나면 무의식적인 생각과 느낌에 대한 통제권도 되찾아올 수 있다. 정말로 가고 싶은 곳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생각과 느낌들을 다시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내 진실이 무엇인지 결정할 능력이 있다. 내 진실은 자꾸만 끼어드는 어떤 무의식적인 오류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인지하고 의식하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또한 나 자신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힘으로부터 나온다. 의지 역시 하나의 진실이며 오직 여러분들만이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진실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백만장자가 아니니까 실패했어 라든가 나는 사사 사이즈가 아니니까 게을러 같은 생각 때문에 거지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장애물들을 내가 의지를 갖고 있는 것과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나면 그동안 나를 가둬놓았던 나 스스로가 만든 장벽들을 깨부술 수 있다. 엉뚱한 자기 대화나 과장된 기분을 간파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을 할 의지가 있을 때는 다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의지가 있는 일은 결코 미루지 않을 것이다. 맡기로 한 책임을 소홀히 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고 싶은 강렬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지. 이게 바로 가능성과 잠재력의 무한한 셈을 복원시켜줄 원천이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완전히 새로운 당신이 시작될 것이다. 답이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의지가 있는가? 아침에 가장 먼저, 잠들기 전 가장 마지막에,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샤워를 하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물어보라. 나는 의지가 있는가? 당신의 의식 전체에 그래라는 대답이 울려 퍼질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보라. 나는 의지가 있다. 다시 묻겠다. 당신은 의지가 있는가? 시작의 기술 2.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중에서 조금 읽어드릴게요. 당신 인생의 목표라고 천명할 내용을 정확히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부단히 실천한다면 남은 것은 오직 시간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이기도록 되어 있다. 당신은 이기도록 되어 있다. 당신의 게임이 무엇인지 정의하라. 도전을 받아들여라.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각종 제약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무한한 자유와 성공이 펼쳐질 것이다. 당신에게 이미 각인되어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더 많이 이해할수록 그 영역에 더 많은 기회와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한 발을 내디더라. 당신 자신을 믿어라. 승리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자신을 온전히 던져라. 자신이 새롭고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전을 허락하라. 당신의 위대함을 끌어내라. 내 말을 따라하라. 나는 이기게 되어 있다. 나는 이기게 되어 있다. 시작의 기술 4.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성공은 늘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이 책을 읽으며 의자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불확실성을 거부하고 회피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당신은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것들을 알고 또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당신은 우리 모두가 태어난 환상의 나라에 사로잡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좋은 소식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고를 전환하라. 불확실성을 환영하라. 이게 여러분의 자기 단언이다.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불확실성을 정면으로 부딪혀라. 불확실성을 소중히 여겨라. 불확실성을 즐겨라. 기억하라. 늘 꿈꿔왔던 그 모든 성공과 경험과 일은 모두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점을 받아들이면 이전처럼 그렇게 무섭지 않다. 물론 그래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 불안하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희망과 흥분도 동시에 느낄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것들 중에는 나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일도 모두 그 속에 있다. 알려지지 않은 일들은 기회와 발전으로 넘친다. 오늘 당장 밖으로 나가 결연히 당신만의 불확실성을 환영하라.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은 일들을 하라.
일상의 루틴을 흔들어라. 감히 꿈을 꾸고 감히 위험을 감수하고 당신의 인생이 깜짝 놀라 생기가 돌게 하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라. 회사로 출근하는 길을 바꿔라. 도시락을 싸보거나 늘 가는 식당에 가는 대신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시도하라. 웨이터나 계산원과 대화를 시작하라. 미소를 띠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목례를 하라. 당신의 눈을 사로잡았던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라. 어쩌면 타고나길 외향적 사람이라 위와 같은 걸 이미 다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해보고 싶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해라. 지금 당장 시작해라. 지금보다 더 나은 때는 없다. 인생에서 불확실한 것과 함께 하기 위해 필요한 근육을 키워라. 당신이 만든 한계와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인생 자체의 영광을 누리는데 필요한 일을 하라. 거기서 멈추지 마라. 단순히 안전지대를 조금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안전지대 자체를 완전히 날려버려라. 당신이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행동하라. 당신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부터 해보라. 불확실성을 환영하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더 이상 인생으로부터 숨지 않을 것이다. 불확실성을 환영하면 이성이나 가족 관계부터 커리어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다. 불확실성을 환영하면 날씬한 몸매를 갖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미래의 배우자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당신은 더 이상 인생으로부터 숨지 않게 될 것이다.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고 인생에서 힘을 얻고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확실성을 찾아다니지 않으면 모든 걸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이 저절로 녹아 없어질 것이다. 알아내야 할 일이란 없다. 시간을 내서 내가 하는 말을 곱씹어 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의 걱정 대부분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쓰는 데서 그리고 미래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연유한다. 인생은 모험이다. 기회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 장엄하고 두렵고 흥분되는 불확실성을 인정하며 기회를 모두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당신한테 달렸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는 일에서 그만 스스로를 놓아줘라. 날씨, 주가지수, 새로 자른 머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문제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한다. 이 간단한 문장에 모든 순간 당신이 사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인생에서 보장된 유일한 것은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사실뿐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그렇다. 말하라. 환영하라.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